얼마 전에 이카를 본다고 했다가 막 약간 수준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누가 그래요? 누구한테? 댓글 정답이 난다. 아니 되게 누가 그랬어요? 잘생긴 친구 있어. 잘생긴 친구요? 네. 작년에 내 학생이었던. 저번에 말했던. 아 그 박보검장 중. 어. 아, 삼각함수의 정의. 아직도 연락하시나 보네요. 어제도 밥 같이 먹었어요. 종종. 삼각함수의 정의. 기억나? 얘기해봐. 삼각함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원래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0도부터 90도까지 예각에 대해서만 중학교 때 정의를 했었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0도부터 360도, 그러니까 제 1, 2, 3, 4분면의 각으로 전부 다 확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또 확장을 해서 그 x에 대한 y 값을 확장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하게 되는 그 각도를 모든 실수라고 할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원래 여기가 빗변이고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였을 때 사인은 뭐였어? 기억나? 빗분의 높. 빗변분의 높이였고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 빗변분의 밑변이었고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뭐였지? 밑높. 밑변분의 높이였지.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일단은 얘를 좌표평면으로 확대를 해.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잖아. 일반각이랑 호도법을 지금부터 했었고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면 단위원이 등장합니다. 단위원은 뭐야? 반지름이 1인 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 그리고 여기가 원, 5, 원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10초선이 되는 거고요. 각도는 이제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가 세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될 수도 있겠지? 괜찮아? 맞아? 그때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하던 거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먼저는 코사인 세타부터 정의를 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단위원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겠죠? 그치? 단위원과 이 동경의 무슨 점? 무슨 점? 좋죠. 교점. 여기서 질문. 그 교점에 무슨 좌표? 코사인은? 네. 봐봐 얘들아. 동경이 얘잖아. 그치? 여기가 세타야. 그리고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입니다. 그때 요 점에 x좌표, y좌표였을 때 얘가 뭘까? 코사인. 그리고 얘가 뭘까? 사인. 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동경의 교점에 x좌표가 코사인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럼 뭐겠어? 사인 세타는 여기서 똑같은데 그 동경의 교점에 y좌표가 되는 거고 탄젠트는 또 오히려 간단해. 탄젠트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외웁니다. 코분의 사라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면 x좌표분의 y좌표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 정의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이 친구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얘들아 정의가 되는 거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 단위원을 우리가 늘려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써볼게요. 여기는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이때 우리가 똑같이 세타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얘들아 이 세타랑 이 세타가 똑같은 세타야.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무슨 닮음이야. 근데 쟤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잖아. 그러면 얘랑은 몇 대 몇 닮음이야? 1대 r 닮음인 거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r 사인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가 돼요. 이해됐어요? 이때 얘들아 여기서 요게 x좌표고 요게 y좌표에 해당되는 거니까 결국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r분의 x가 돼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r분의 y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얘는 코사인은 그냥 x좌표가 되는 거고 사인은 그냥 y가 되는 거니까 단위원이라고 그냥 정의에 적어주면 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아닐 때는 그냥 r분의 x가 코사인이구나, r분의 y가 사인이구나 이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지? 네, 필기해보십시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하나 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x분의 y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대충 정의했고 너희들 이제 암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암기했죠? 암기했죠? 좌표 평면에서 단위원의 머릿속에 그리세요 빠르게. 그리고 이제 세타 이 동경을 이제 돌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너희들 생각해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1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이 교점이 양수, y좌표는 양수, 기울기는 양수. 지금 2사분면에서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음수, 사인은 플러스,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3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있을 때 지금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음수, 기울기는 양수 요렇게. 마지막 4사분면 같은 경우는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 그리고 탄젠트, 기울기는 음수 요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너희들 뭐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몰라도 돼요. 자, 예제 1번 봅시다.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사인 세타가 양수고요. 지금 탄젠트 세타는 음수를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생각을 해보래. 얘들아 사인 세타가 양수다라고 하면은 y좌표가 양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했겠죠. 그리고 탄젠트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는 1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인 거죠. 요렇게. 그래서 제 2사분면의 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 자, 사인 세타 그리고 나누기 코사인 세타 빼기 2.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생각해봐. 이제 어떻게 구할까? 이 친구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을 좌표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분수 형태의 친구를 기울기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발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 빼기 달이 있고 하트 빼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친구를 하트 콤마 별이랑 동그라미 콤마 달을 연결한 기울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트 빼기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x의 증가량이고 별 빼기 달 같은 경우는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와 2, 0 얘네들을 연결한 기울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좌표가 되는 거냐면 단위원과 동경에 나타내는 교점인 거고 이 친구는 그냥 2,0인 거야. 그럼 좌표 평면에서요. 단위원 이렇게 있고 지금 2,0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제일 커지려면 얘들아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기울기는 오른쪽 끝을 보자고 했지. 맞아? 오른쪽 끝이 제일 올라가게 우리가 이 원 위의 점이랑 연결을 하는 거야. 얘를 지나면서 이 원 위의 점을 연결할 건데 기울기가 제일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언제나 항상 직선과 원의 경계는 뭐예요? 뭐 할 때? 접할 때. 다시 직선과 원의 경계, 직선과 곡선의 경계는 항상 뭐 할 때? 접할 때. 그래서 내가 2,0에 지금 요 원을 접하게 요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살짝 빗나갔네. 요렇게. 괜찮을까요? 최소값은 또 언제겠어? 또? 뭐 할 때? 뭐 할 때? 뭐 할 때? 접할 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원과 직선을 접할 때는 우리 뭐부터 하자고 했죠? 중심과 뭐 연결? 중심과 접점 연결.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수직 표시. 그리고 무슨 표시? 반지름 표시.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야? 루트 3이네. 그치? 이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분의 이거 그게 기울기가 되잖아.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요거분의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분의 요거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닮음인 거니까. 그치? 그럼 이제 1분의 1 루트 3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지. 다시. x가 요거고 y가 이거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수직이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여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될 텐데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루트 3이랑 1이니까 여기도 루트 3이랑 1이 되는 거겠죠. 맞아? 연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 친구 최대값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요? 얘들아 다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동경과 단위원 위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그냥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걔랑 2,0을 연결한 기울기의 최대치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과 직선의 경계는 항상 접할 때를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이게 최대로 많이 내려간 거고요. 오른쪽 끝이. 최대로 많이 올라간 것은 여기라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렇게 떨궈서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고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뭘 쓴 거야? 중심하고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찾은 거야. 요 소삼각형 생각해보시면은 요 삼각형 안에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전부 다 닮았고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었죠.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최대값은 플러스 루트 3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요. 이제 3번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얘들아 이 친구는 지금 y좌표죠. 이 친구는 뭐야? x좌표야. 그래서 y 플러스 2x의 지금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고요. x, y가 나타내는 도형은 뭐냐면 단위원이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타내는 도형은 얘들아 단위원이야. 단위원 위의 점을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면 단위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2x 더하기 y가 최대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2x 더하기 y를 k라고 딱 불러주는 순간 이게 무슨 선이 돼?
무슨 선이 돼? 무슨 선이 돼? 직선이 되잖아. 이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보세요.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요 k는 지금 뭐야? y 절편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요 원 위의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내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k의 최대값을 접할 때야.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최대겠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k의 최대 최소니까. 그러면 반대로 기울기 마이너스 2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접할 때 요 점일 때가 지금 k값이 최소인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원이랑 직선이 접하는 순간 접점하고 뭐 연결? 뭐 연결? 중심 연결? 접점하고 중심 연결, 수직 표시, 그리고 뭐 표시? 반지름 표시. 그럼 얘들아 지금 기울기가 2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1대 2인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 2겠지. 그럼 요 길이 얼마야? 2가 되네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써서 1대 2대 여기 얼마? 루트 5죠. 1대1에 루트 3도 있지 않아요? 아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땐 여기 루트 5죠. 물론 1대1에 루트 3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루트 5면은 여기도 보겠어. 마이너스 루트 5겠지. 이해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를 보고 이 점의 x좌표의 2배에다가 y를 더한 것은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라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최대는 루트 5,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거지. 만약 이해가 안 됐으면 얘들아 지금 148페이지 하고 있는 거니까 148페이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아셨어요? 네. 필기해봐. 이제 4번 5번, 7번 6번 6문제 정도 남았네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거 펼치니까 조용히 해. 하지만 이게냐? 자, 지금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세타. AC가 P일 때 지금 AB와 BC의 값을 P랑 세타로 표현을 하재. 우리 그 단위원에서의 그 교점 기억나? 단위원과 그 교점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그치? 걔를 피배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닮음이고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P 코사인 세타 콤마 P 사인 세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P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P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B가 P래. 여기가 P고 여기가 세타야. 그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표현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먼저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네모분의 P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모분의 P가 코사인 세타가 돼. 그러면은 네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별이라고 해볼게.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P분의 별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별은 뭐가 돼요? 별은 P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여기가 P일 때 요렇게 돌면 코사인의 역과정이잖아. 그때는 우리가 역수를 취해주는 거라고 기억을 그냥 하시면 돼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요거랑 요게 탄젠트 관계지. 그러면 이 별이라는 거는 P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 알겠지? 마지막. 자, 이거는 여기가 P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내가 여기를 하트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하트분의 P가 사인 세타죠.
맞아요? 하트분의 P가 사인 세타니까 하트는 뭐가 돼? 다시 하트분의 P가 사인이야. 그러면 이제 하트 같은 경우는 사인분의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를 사인 세타분의 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렸을 때도 사인의 역과정이니까 사인의 역수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억을 할 때는 여기는 그냥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탄젠트 세타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 이런 직각삼각형 안에서 예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해놨잖아. 그거는 좌표평면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넘어왔고 여기 길이가 R이었잖아. 그치? 근데 요 우리가 점의 좌표를 절대값이 똑같은 점들이 4개가 있어요. 얘랑 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지? 그러면 지금 절대값은 전부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다 각각 만들 수 있어.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 전부 다 합동이야. 그래서 사인이랑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은 이 모든 점의 좌표들에서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르기만 한 건 뭐냐면 부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각삼각형 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예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4분면으로 확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부호를 그냥 부여해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1사분면에서는 다 양수였고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였고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였고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였고 이런 것들이 기억을 하시고 부호를 그냥 부여하시면 된다는 거야. 일단 예각으로 가정을 해놓고 절대값을 구하신 후에 괜찮을까요? 네.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선생님이 말하신 게 그런 말이구나 이러고 나중에 깨달은 날이 올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서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거고. 예제 5번 한번 봐봐. 예제 5번은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래. 그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각이라고 지금 줬습니다. 사실 예각이라고 주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봅시다.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얘들아 밑변의 길이가 2고 여기 높이가 1이라는 얘기야. 1사분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야? 네. 루트 5.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를 내가 1로 단위원을 쪼개 1로 이렇게 줄여 닮음 이용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야. 얘를 단위원을 1로 쪼갰다. 그럼 이 친구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게 여기가 루트 5분의 1 여기가 루트 5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 이어지는 거라는 거 느낌이 와?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단위원 위에서 사인이랑 코사인의 정의를 하니까 1사분면을 우리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 코사인이고 요만큼이 사인이라는 거는 지금 변하진 않아요. 절대값에 대해서. 그치? 근데 요 길이가 지금 1이었잖아. 단위원이었으니까.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서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1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하고 유용하게 쓸 거예요. 그치? 하나 더.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분의 4가 된다. 이것도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암기하고 쓰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고 예제 2개 풀면 끝나네. 뒤에 챕터 2에 이그샘플 0하고 이그샘플 1하고 이그샘플 1등급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없어. 코사인은 지금 음수예요. 그럼 코사인이 음수다라는 거는 2사분면 아니면 3사분면이라는 뜻이지. 자, 이때 사인 세타가 3분의 2야. 얘들아, 이거 우리 그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확인을 먼저 할 거야.
아까 네 가지 삼각형 다 확인해 줬어요. 그치? 사인이 3분의 2라는 거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 밑변은 얼마야? 그렇죠. 루트 5가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탄젠트 세타야. 탄젠트 세타의 그럼 절대값 먼저 생각해. 절대값은 얼마죠? 루트 5분의 2가 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코사인이 음수야. 그럼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인데 사인이 양수네? 그럼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야. 그럼 이때는 탄젠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삼각형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치? 근데 2, 4분면의 각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루트고 여기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이었던 거고. 괜찮을까요? 그런 상황이다.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사인이랑 코사인을 더해서 3분의 1이래요. 그때 우리가 코사인 분의 1 그리고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이 친구를 구해보자.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기억을 너희들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사코가 싸는 곳이 아니? 네, 사코. 기억나지? 연우야. 근데 이거 다 정승대 쌤한테 배웠던 내용들이야. 나도 연호가 기억날 리가 없죠. 유일하게 나랑 수업했던 친구 연우. 너도 했잖아. 겨울방학 때 사코가 사는 곳. 얘들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그치? 우리가 합과 차의 제곱에 사코가 삽니다.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어. 합을 내가 제곱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 사코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1로서 사라져. 그래서 내가 사코가 궁금하면 합을 제곱해보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들아,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같은 거 우리 차의 제곱을 하시면 1 마이너스 2 사코가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건 우리가 여기서 변형을 좀 해야 돼. 탄젠트를 코브네사로 다 바꾸자. 코브네사 더하기 이 친구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세제곱이 되네. 분모는 코사인 세제곱분의. 네? 탄젠트 제곱분의 1인데 그 위아래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통분을 먼저 할까요? 헷갈리면? 그게 아니라 위에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인가? 내가 살렸다. 잘했어요. 휴. 네. 그러면 우리 통분을 먼저 하시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 사인 제곱,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코사인 분의 1이 이렇게 있었고 코사인 사인 제곱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세제곱 더하기 사인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제곱 더하기 사인 세제곱 같은 경우는 코사인 더하기 사인은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사인 코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되나? 근데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3분의 1이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는 3분의 1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사인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거 날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사인 사인만 나왔는데 코사인 사인 지금 사코는 어디 산다고? 합과 차의 제곱에 산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쟤를 제곱을 해보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지금 9분의 1이 되는데 얘가 1 플러스 2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분의 8 이렇게 되고 사코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상황인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81분의 16 이렇게 되나요? 자, 이 상황에서는 27분의 1 빼기 플러스 9분의 4. 그러면 27분의 1로 통분을 하시면 얘는 1이었고 이 친구는 12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27분의 13 이렇게 되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요? 81 곱하자. 그러면 이렇게 날라가고 분모는 16 이렇게 되고 얘랑 얘는요? 3? 그래서 39. 16분의 39. 답이 아니네? 헐. 맞아요. 답은 맞아요. 삐. 이거 생각 못하겠는데? 7시부터. 넌 안 해서 듣기만 했잖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지금 2분의 루트 2예요. 그때 우리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통분을 했을 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얘는 지금 2분의 1이 되고 얘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쌓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쌓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 쌓고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서 얘는 지금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빼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1이지. 1 빼기 얘는 지금 얼마야? 16분의 1의 2배니까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8분의 7이네. 그래서 여기 분모는 8분의 7. 그래서 내가 분모 분자에 16을 곱할게요. 그럼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